안녕하세요. 이패스 코리아에서 행정사 사무관리로 강의를 맡고 있는 소나리 행정사입니다. 여러분들 1차 시험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1차 시험이 뭐 쉽다, 아니면 무리다,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실제로 또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여나가느냐, 그리고 평균 점수를 어떻게 하면 60점을 도달하느냐, 그리고 또 이제 특히나 꽈락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들 부단히 노력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이런 시간을 마련한 거는 이제 1차 시험을 먼저 올해는 1차 시험만 공부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덜컥 합격을 하셨는데 올해 2차를 안 보고 내년에 이제 유예로서 2차 시험을 한번 보게 되면 올해 너무 기회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가 동차 시험으로 합격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가 합격을 하고 나셔도 이제 가채점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이제 합격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당락이 결정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좀 넉넉하게 점수를 받으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공부를 조금만 열심히 해서 우리가 2차 시험에 그래도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2차 시험에는 어떤 과목들이 있고 그리고 2차 시험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관리론이라는 과목을 제가 맡고 있고요. 사무관리론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과목으로 우리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우선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배울 건데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을 해서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의 처리와 그리고 민원 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런 법률이고요. 그리고 민원 처리 같은 경우에는 꼭 한 문제씩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1번에 나오던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나오던지 이제 민원 처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과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업무 혁신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 그리고 표준화, 과학화,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해서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두 가지 과목이 이제 출제가 되고요. 일단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조금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과목, 민법이라든지 행정사 실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사례형 문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논술형, 약술형 이런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보다 시간은 조금 들이실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합격률이 그래도 좀 넉넉하게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짧은 기간 안에 점수를 좀 내실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범위를 한번 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 전체 나오고요. 그리고 행정 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전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문항수는 일반적으로 이제 내문항이 나오게 되고요. 100분이라고 쓴 거는 두 과목에 합쳐서 100분을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한 과목에 50분. 그래서 요 과목당 50분 정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분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행정업무 운영, 혁신에 관한 규정 이런 이제 과목 자체가 조금 이렇게 법률 과목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암기 과목으로 생각을 하셔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50분 안에 바로바로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작성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출제 경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왔던 문제이고요. 지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상 민원이란 민원이 이제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기관에 가서 한 번쯤은 뭐 주민등록 등본을 떼본다든지 아니면 전입신고를 한다든지 이러한 행위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이란 민원인, 우리 같은 사람, 어떤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람이 처분이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 어디 가서? 행정기관에 가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민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원을 설명한 다음에 민원인과 행정기관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물음 1번은요.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민원인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를 하는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도 있지만 어떤 개인이나 법인이나 또는 단체 요렇게 설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행정기관이 이제 민원을 신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제외되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작성해 주면 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원을 제기하는 행정기관의 종류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우리가 민원을 제기할 때 어떤 행정기관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주민등록 등본을 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까운 주민센터 가서 우리가 민원을 신청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행정기관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요거를 암기해서 작성해주는 문제들. 그래서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내가 암기만 하면 암기해서 알고만 있으면 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정업무 운영, 그 다음에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우선 이제 문서의 접수, 그리고 처리 과정에서의 문서의 반송과 이송. 그래서 뭐 이제 행정기관 간의 이송, 그 다음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간의 이송, 이런 거에 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이송이라는 거는 행정기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행정기관에다가 어떤 업무를 신청을 했는데 더 이상 이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진행을 안 한다. 자, 그러면 이 행정기관에서 민원인한테 다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얘네가 직접적으로 이쪽으로 이제 이송을 해주는 거죠. 다른 행정기관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이송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서의 반송이나 이송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 업무를 이제 운영할 때 문서는 어쩔 수 없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 회사에서도 문서를 통해서 이제 업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식이 요구되는 상황, 그리고 재정 방법, 그 다음에 설계의 일반 원칙,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날짜나 시분 표기. 우리 날짜를 문서상에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를 하는지, 그리고 시분은 어떻게 표기를 하는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지의 규격이 있겠죠. 뭐 B4 같이 이렇게 큰 거 사용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A4. 그 규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격과 관련해서 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것도 법규에 다 나와 있어요. 법률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암기를 하신 다음에 적어주시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지금 법률상의 공문서 종류를 설명하고, 그리고 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과 문서의 성립, 그리고 문서의 효력 발생, 조건 등을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다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문서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 문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고, 그리고 문서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고, 그리고 문서가 언제 성립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암기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는 이런 약수형, 논술형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제 나왔던 주제들을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포인트가 되겠죠. 민원. 그러면 민원이라는 거는 민원인이 있을 거예요. 자, 민원인이 어디에다가? 행정기관에다가 특정한 행위,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특정한 행위라는 게 민원이 되는 거죠. 민원. 그럼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민원인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민원인 출제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민원, 우리가 신청하는 그 특정한 행위, 민원을 우리가 공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민원의 종류, 이런 것들 나왔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행정기관, 아까 문제 출제됐던 거 기출문제 보시면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이 민원을 우리가 신청할 때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빠른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법정 민원 같은 경우에는 그 법률에 다 이 민원 처리 기간이 얼마인지 이렇게 다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민원의 처리 기간, 그리고 그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이제 출제가 되었었고, 자, 민원의 종류 중에서 고충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별도로 출제가 된 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 민원 신청할 때요. 민원인들한테 우리 민원 신청할 때 조금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공하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민원인이 한 번만 방문하면 되게끔, 원래 이제 요즘에는 민원이 점차 이제 복잡해지고 다각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민원 한 번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을 방문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한 번만 방문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행정기관 간의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고 민원인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민원인 1회 방문 처리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민원인들이 우리 법 같은 거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민원을 신청할 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원 후견인, 그리고 민원 심사관,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도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우리 다수의 이해관계에 뭉친 사람들이 신청하는 그런 민원들. 자, 그리고 민원이 처리가 되면 통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민원 처리 결과 통지. 자, 그 다음에 사전심사 제도는 어떤 경제적으로 이게 이제 거부가 됐을 때, 우리가 민원 신청했는데 행정기관에서 거부를 할 수 있겠죠. 자, 거부가 됐을 때, 이 민원인한테 굉장히 경제적으로 침익이 발생하는 그런 민원이라고 하면 사전에 대략적으로 문서를 챙겨가서 요게 될까요? 라고 미리 물어볼 수 있는 제도이고요. 어쨌든 민원인을 위한 제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전 심사 제도. 자, 그 다음에 무인민원 창구, 여러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하철이나 그 다음에 공공기관 앞에서 보셨죠. 그 무인민원 창구에 대해서도 나왔었고, 전자증명서, 그리고 전자민원 창구, 여러분들 민원24 이런 것들 아시죠? 그런 창구들도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민원을 신청하고 접수하는 처리 절차, 과정에 대해서도 출제가 됐었고, 구비서류, 그리고 문서의 이송. 자, 그 다음에 반복되고 중복되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민원들에 대해서도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민원 처리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민원의 거부, 그리고 거부를 당했을 때 내가 구제될 수 있는 방법, 이의신청 제도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업무 이제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보면 문서가 가장 이제 우리가 업무 처리를 하는데 기본이 된다고 했잖아요. 문서의 성립 요건, 효력 발생, 그리고 문서 결제하고 검토하고 이런 과정, 여러분들 회사 다니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문서에서 용어, 표기 방법, 그 다음에 문서의 수정, 공문서, 문서 처리의 원칙,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우리 행정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정책 제도에 관련해서도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정책 연구 과제라든지, 그리고 정책 실명제라든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행정기관에서 문서를 발급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구청장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직인 같은 게 찍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관인이나 그 다음에 관인 중에서도 요즘에는 전자문서를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전자이미지 관인, 그리고 문서의 시행, 서명, 문서의 반송과 이송,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가 이루어지겠죠.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기관 간에 서로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그리고 운영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행정 업무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정보 시스템. 자, 그리고 우리 민원 신청하러 가면 저 뭐 하러 왔어요? 전입신고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면 그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서식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전입신고하려고 하는 주소가 어디인지 이런 서식이 있죠. 그런 그 서식의 제정과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그 원칙. 자, 그 다음에 아까 본 날짜와 시분 표기, 규격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이제 직접적으로 과거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출장을 갔었어야 됐어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아깝죠. 그리고 이제 세종청사로 옮기면서 대부분의 이제 업무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정부 영상회의실, 그래서 영상회의를 통해서 업무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대해서도 나왔었고,
자, 그 다음에 전자문자 서명, 그리고 전자문서 시스템, 요런 문제. 자, 그리고 이제 업무 편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업무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편람을 기반으로 해서 업무 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들. 자, 지식행정, 그리고 업무 이제 인계인수. 사람이 이제 그 순환을 하잖아요. 우리 보직순환.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인계인수, 업무의 분장, 그리고 행정 효율성 진단. 요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학습을 하면 되냐? 우선 목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차를 제가 딸딸 외우세요라고 하진 않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동차생이기 때문에 목차를 일단 외우고 그 밑에 우리가 그 답안을 외워가는 형식으로 가시는 게 가장 빠르게 암기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차를 일단 구성해서 정리된 답안으로 작성을 하자. 그래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키워드 중요합니다. 키워드. 그래서 우리가 그 답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아까 만약에 민원, 우리 민원이다라고 하면 민원인 있었죠. 민원인이 어디에다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다라고 했죠. 특정한 행위. 자, 그러면 요 세 개가 키워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꼭 들어가 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키워드를 숙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답안 작성할 때 처음 이제 2차 답안을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문단을 적절하게 띄어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글씨가 작든 글씨를 못 쓰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커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이제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차별로 이제 문단을 좀 띄어서 작성해 주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점수가 나와 있죠. 뭐 20점짜리, 10점짜리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요 분량에 맞게, 점수에 맞게 분량을 맞춰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기출된 주제도 다시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제를 학습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우리 법률이기 때문에 제정되고 개정되고 이런 법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건 제가 책에서 말씀드릴 거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법조문 이렇게 흘려 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법조문을 숙지하셔야 해요. 자, 그리고 약술과 논술형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례형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복하고 암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가 되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우리 말하는 시험 아니거든요. 현출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 시험을 저희가 계속 시험을 치고 있는데 그 모의 시험 연습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확인하고 그리고 득점력을 향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동차 단기 합격반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습 목표는 24년에 내가 동차로 합격을 하겠다라는 분들 2차 시험 대비용이고요. 자, 그리고 사무관리론 기본 내용을 실전에 적용한다. 자, 그리고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암기를 하는 그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교재는 2024년 사무관리론 약술 연습 요 책으로 이제 활용이 될 거고요. 자, 강의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24년에 출제가 가능한 그 논점들 이런 것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고 학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들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과거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시험과 비슷한 형태의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매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약술형 문제와 그 다음에 논술형 문제에 익숙해지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매주 이제 진도별 모의 시험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의 지금 어떻게 그 답안이 어떤지를 제가 첨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간펜 첨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점수가 몇 점인지 뭐 요렇게 해서 아니면 등급이 얼마 정도 되는지 뭐 A, B 이런 식으로 제가 잡아서 말씀을 드릴 거고 뭐 이런 부분은 잘하셨다. 그 다음에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첨삭을 다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핵심 이론과 조문 정리, 그 다음에 문제풀이 1, 그리고 문제풀이 2, 요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원래 이제 작년부터 진행을 하셨던 분들은 여기에 이제 기본 강의가 좀 추가가 됐었는데 지금 동차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압축해서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 지금 버릴 건 다 버리고 딱 압축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이론 빠르게 나가시고 문제풀이와 문제풀이 2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진행할 예정이다. 그런 다음에 행정사 2차 시험에 합격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사무관리론의 감을 잡으셨으리라 믿고요. 그리고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